네, 좀 전에 이제 11번까지 봤었던 거 있었죠? 그 11번에 이어서 12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유기농산품 회사에서는 박테리아를 이용을 해서요, 발효식품을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박테리아 A의 개체수는 항산 전날에 비해서 530%가 증가한대요. 개체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530%가 증가를 한다. 근데 530%만큼 증가를 한다 그랬거든. 중요한 거는 뭐야? 530%만큼이라는 겁니다. 5배만큼 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5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1에서부터 5배를 증가하게 되면 5가 되는 건데, 1에서 만약에 5배만큼 더 증가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건 6배가 되는 거야. 요걸 이제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근데 A는 모두 어떻게 돼? 모두 없어지고요. 첫날인 오늘 발효식품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박테리아 A의 개체수는 300만 개래요. 이용 첫날 개체수, 여긴 몇 개다? 300만 개.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일 발효식품의 생산에 이용되는 박테리아 A의 개체수는 전날에 비해서 5%씩 증가하는데, 생산에 이용되는 박테리아 개체수, 그죠? 생산에 이용되는 개체수는 몇 퍼센트 증가한다? 5%씩 증가한다. 그죠? 이러한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발효식품의 생산을 중단 없이 매일 계속하려면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야? 주구장창 계속한다는 얘기죠. 그죠? 중단하려면 오늘 준비되어 있어야 할 박테리아 A의 개체수는 얼마가 되겠느냐? 근데 첫날 봐봐, 첫날은 지금 몇 개를 쓰인대? 300만 개를 쓰인대요. 많은 생략할게요. 알겠어요? 300만 개에서 많은 생략하고. 근데 그만큼 어떻게 돼? 모두 사용이 되려면 얘도 300만 개가 돼야겠죠. 생산에 이용되는 개체수와 필요한 개체수.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생산에 필요한 개체수는 몇 퍼센트씩 증가한다고? 5%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 다음날은 300에서 5%면 얼마가 돼? 1.05가 되겠죠. 그쵸? 근데 개체수는 얼마만큼 증가한다고 돼 있어? 530%만큼 더 증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530%만큼 더 증가하려면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몰라, 여기가. 그지? 이렇게 돼 있는데 530%만큼 더 증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몇 점이 된다고? 6.3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이 서로 같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 다음 날은, 셋째 날은, 얘는 그러면 300에 얼마가 되는 거야? 300에 1.05에 얼마가 되고?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셋째 날은 또 어떻게 돼? 그 첫째 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요? 6.3배만큼 어떻게 하는 거야? 더 증가하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얘네들이 1.05랑 6.3 같은 경우는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얘네들은 6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긴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A2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얘는 300에다가 얼마가 돼요? 곱하기 6분의 1이 되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 얘도 그러면 약분이 되기는 되는데, 그럼 A3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돼? 300이 될 거고 곱하기 6분의 1에 얼마가 돼요?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몇 제곱이 되겠어요?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무슨 수열이란 뜻이야? 등비 수열이죠.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해야 돼? 매일 중단 없이 계속 해야 된다며. 그럼 매일 중단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였고? 300. 6분의 1, 6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줬으니까 얘네들은 그럼 공비가 얼마? 1-6분의 1이 되고 급수의 합이죠. 급수의 합, 등비급수의 합. 급수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초항이 얼마가 들어가 돼? 300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6분의 1은 5분의 6 곱하기 얼마가 돼? 300이 돼서 이 개체수는 얼마가 나와? 360이 나오더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봅시다. 자, 13번을 봤더니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이 부분 이제 또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죠.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수능도 공부하면서 적성검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수능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자, 13번 같은 경우에 리미트 x가 어떻게 돼 있어? x가 마이너스 2로 가 있지. 그러면 여기는 fx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분모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합시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된대? 3이 된대. 맞냐? 물론 이걸 보고 답을 바로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왜냐면 문제에서 x가 0으로 어디로 간대? 0으로 간다 그랬거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0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x로 묶어버리면 2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x, fx 빼기 f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맞냐? 자, 그러면 우리가 얘랑 친해 안 친해? 여기서 친하단 말은 우리가 보통 함수꼴은 어떤 형태로 써요? fx의 꼴의 형태로 쓴단 말이야.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저는 안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 안 좋아해야죠. 그죠? 무슨 소리냐면 얘를 그러면 그나마 보기 편한 애로 바꾸자 이거야. 뭘로? t로. t로 바꾸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에 대한 극한을 돌렸을 때 얘가 마이너스 2에 대한 극한값을 집어넣게 되면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그럼 이 식 t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t는 0으로 갈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뭘 집어넣어요? 그대로 t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1로 넘어가면 x는 t-2인데 x-1은 t-3이 될 거고요.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ft는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맞냐? 그럼 봐봐. 요거. 자,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돼. 그럼 t분의 ft가 얼마가 나와? 얘는 0으로 안 가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 아,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t분의 ft는요. 여기다 0 넣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얘 같은 케이스는 분리를 좀 해서 쓸 건데요. 어떻게 분리를 해서 쓸 거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의 2x 플러스 3분의 누구? xfx를 써봅시다. 요렇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얘는 x의 2x 플러스 3, 2x 플러스 3분의 여긴 뭐라고 써요? fx라고 써봐요. 야! 그러면 t분의 ft의 극한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9라며. 그럼 여기는 얘네들이 일단 뭐가 돼? 약분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 t가 없어지긴 한데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 f0이 얼마가 나왔어? f0은 0이 나와야 돼요.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약분을 먼저 시켜버리면 얘는 그대로 0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분자가 얼마가 돼? 분자가 0이 돼버리죠. 얘는 여기다 0 넣으면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그럼 3분의 0이잖아.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x분의 fx 있지? 얘는 극한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9라는 거 앞에서 구했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 9가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이 나오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돼? 3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이 답이야?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0분의 0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적성검사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14번 해봅시다. 14번. 자, 14번을 보시면 그림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됐냐? 2까지 정의된 겁니다. 2까지 정의된 두 함수 fx랑 g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hx가 뭐라고 돼 있어요?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무슨 함수란 뜻이야? 다항함수란 뜻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함수 fx에다가 hx를 곱한 거랑 fx와 hx를 곱한 거랑 그 다음에 gx랑 hx를 곱한 거랑 얘가 마이너스 2,2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2차 함수는 어차피 무슨 함수니까 얘는 다항함수거든. 그치?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반드시 뭐야? 연속이에요. 얘는 불연속되는 점이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두 함수를 곱했더니 연속이란 얘기는 봐봐.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 불연속인 점이 없단 말이야. 근데 fx를 한번 볼게요. fx가 지금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이 두 함수가 불연속인 점을 연속을 만들어 주려면 어디에서만 보면 돼? 1에서만 보면 돼. 그럼 이 x가 1에 대한 우극한일 때의 fx와 hx. 지금 fx를 봐봐요.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일 때 fx와 hx가 서로 어떻게 되게끔 같게끔 만들어줘야 돼. 연속이라며. 그죠? 근데 다른 점에서는 연속이잖아요.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는 연속이에요. 요거는 기억해두세요. 연속 곱하기 연속인 함수는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x값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fx가 얼마일 때?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불연속인 점에서만 연속임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에 대한 우극한일 때 fx는 얼마죠? 그래프 봤더니 1에 대한 우극한은 얼마야? 2야. 그럼 여기는 2f1이에요. 2h1이죠? 여기는 왜 1에 대한 우극한을 안 집어넣느냐?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어차피 무슨 함수라고? 다항함수, 2차 함수란 말이야. 2차 함수는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나 1에서의 극한값이나 얼마가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그냥 1을 그대로 집어넣을 겁니다. 얘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얼마가 돼요? 1에 대한 좌극한 fx가 1에 대한 좌극한 1이죠. 그럼 1 곱하기 h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이 같아야 된다며. 그럼 h1은 얼마야? 0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gx는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니까 gx 같은 케이스도 같은 방법으로 gx는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으로 됐을 때 gx, h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한으로 갔을 때 gx, h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h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g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 곱하기 h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h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근데 hx의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랬어? 2차 함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h1도 0이고 h 마이너스 1도 0이란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이 hx의 뭐야? 실근이란 얘기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 h0을 구하라. 그러므로 h0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불연속인 점에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불연속인 함수들끼리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그러려고 봤더니 얼마가 돼? 얘네들이 0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근이 되는 거고 그럼 hx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을 보죠. 15번. 자, 15번을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1이 2라고 돼 있어요. f1이 2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f'1은 얼마라고 돼 있어? 3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g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라고 돼 있습니다. gx가 x제곱 플러스 2x라고 돼 있죠. 맞나요? 근데 x가 1로 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어. fx 곱하기 gx, f1, g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hx를 그러면 fx 곱하기 뭐라고 생각해? gx라고 치환을 해봐.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해보라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식을 내가 뭘로 바꿀 수 있어?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1로 갔을 때 얘를 hx 빼기 h 뭘로 바꿀 수 있어? 1로 바꿀 수가 있지. 그럼 여기 뭐가 되고? x-1이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미분계수의 정의 이거 어떻게 되냐? 얘는 h'1이 되는 거야.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봤으니까 내가 hx를 뭘로 치환했어? fx랑 gx를 곱한 걸 hx로 치환했잖아. 근데 h'1이야.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미분. 무슨 미분? 곱미분이 들어가죠. 요거 h'x는 곱미분 쓰면 어떻게 돼? f'x
g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fx 곱하기 g'x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 h'1은 얼마가 돼? f'1이 되고 g1이 되고요. f1이 되고 g'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1은 얼마예요? 3. g1은 얼마예요? 3이죠. f1은 얼마입니까? 2고요. 요거 미분하면 g'은 2x 플러스 2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9 더하기 8이 된다. 그럼 얼마가 돼요? 17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중요한 거예요.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가 뭔지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두시고, 요거 있죠, 요거?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16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차항의 개수가 1인 거에 대해서 fx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3, x-3, f3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써보면 16번을 써보면요.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3, x-3 그 다음에 f3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의 한 근이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거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죠?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뭘 볼 수 있냐면, 그러면 여기다가 함수 gx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gx가요 지금 fx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f'3 x-3 f3 즉 3에서의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뭘 떠올라야 돼? 이게 뭐야? 3에서의 무슨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이게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이거의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각각 구해라 라고 했는데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그럼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거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누구랑 누구랑? fx 3차 함수 fx랑 봐봐요. 요거를 마이너스 1일 때 근이 된다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여기에다가 f'3 마이너스 1 빼기 3 플러스 f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봐봐.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지금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죠?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어봐. x에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봐봐요. x에다 3을 집어넣게 되면 여긴 f3이 되는 거고 우변도 어떻게 돼요? f3이 되죠.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어떻게 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야. 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이 식을 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g-1은 f-1 그 다음에 빼기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f'3 마이너스 4 f3이 되는 건데 이 식의 근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얘는 0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들이 같다라는 게 성립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버리면 얼마가 돼? 0이 된단 말이야. 고로 g-1은 얼마가 돼? 0이 된다고요. 요걸 찾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G3 같은 경우에도 봐봐요. G3 같은 케이스는 F3 빼기 뭐야? F3이거든. 이거 넣어서 정리해봐. F3. 이거 0되지. 그 다음에 F3. 그럼 얘도 얼마야? 얘도 0이야. 근데 이게 3에서의 뭐라고?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요. 3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여기 3에서 중요한 포인트. X는 3에서 뭐 한다? 접한다. 접한다는 뜻이라고. 왜?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개념이 되는 거야? 여기가 얼마? 3.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개념이에요. 그쵸?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gx를 이제 나타내보면, 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가 얼마가 돼? 3이 되고요.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gx가 되는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3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거니까 gx의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gx는 최고차의 계수는 3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 g'x는 앞에 거 미분했으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뒤에 거를 미분했으니까 x 플러스 1의 2배의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으로 묶죠. x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3x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는 어디서 3하고 3분의 1에서 0을 갖는다는 얘기죠. 누가? g'x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각각 mn이라고 했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얼마냐? 여기서 봐봐. 근데 이쪽 봐봐. 극소값이 얼마예요? 극소값은 어차피 0이에요. 3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극대값이 되는 거야. 라지 m 값. 여기는 무슨 값이 되고 이쪽은 스몰 m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럼 라지 m하고 스몰 m이 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극소값은 접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 3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g 3분의 1은 3분의 1을 넣었죠? 그럼 3분의 4겠네요. 3분의 1을 넣었죠? 3분의 1을 넣었으니까 3분의 1 빼기 3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이지. 그럼 9분의 얼마? 64겠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이해 가세요? 요렇게 찾으시면은 돼요. 16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을 봅시다. 17번을 보시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양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0부터 3까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보면 f0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f0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fx는 1에서 극대값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f1이 1인 거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뭐냐? f'1은 0인 거예요. 극대라며. 그 다음에 x는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러면 x는 3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f'3은 얼마야?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체크할 만한 부분이 어디야? 극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f0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봐봐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극대값이 얼마라 그랬어? x는 1일 때 극소값이 얼마가 되겠어? x는 3일 때라며. 근데 여기서 지금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f0도 얼마야? f0도 3분의 1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뚝뚝뚝뚝뚝 가봐. 그럼 여기 있죠, 여기. x가 얼마야? 0인 거야.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라고? 0,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과 어디? 여기서의 함수값이 서로 어떤 상태? 같은 상태죠. 그러면 x축의 위치를 내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봐? 그려보면 이쯤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해하세요? x축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이거를 이게 fx잖아. 이 fx란 이 그래프를 3분의 1만큼 위로 이렇게 올려봐. 3분의 1만큼 올려보라고. 그럼 내가 fx를 3분의 1만큼 올려버리면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게 보이시나요? 얘가 이 x축으로 올려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겠죠. 얘는 0으로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돼? 얘는 3이 되는 거야. 누가?
fx 플러스 3분의 1이 이렇게 식을 한 번에 뽑아낼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그럼 fx 플러스 3분의 1은 어떻게 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최고 차이 계수 양수라고 했으면 얘는 그냥 p로 잡고요. 올렸더니 x가 되고 x-3의 뭐가 돼요?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1은 뭐라 그랬어요? f1은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1 넣었으니까 f1은 1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다 1 넣죠. 여기다 1 넣으면 여기는 1이고, 1 넣었으니까 1 빼기 3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4p네. 근데 이게 얼마야? 이게 3분의 4잖아. 그럼 p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p가 3분의 1이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3분의 1에 x에 x-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f'x의 절대값 씌운 건 얼마가 되겠냐? 야, 그러면 fx는 3분의 1에 x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건데,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하자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3분의 1에 x-3의 제곱이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를요 아예 풀어봐. 얘를 아래 풀면 3분의 x가 되고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가 되죠. 그죠? 6x 플러스 9가 돼. 그럼 얘는 이게 3분의 x니까 얘는 3분의 1에 x의 3승이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x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요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 미분해보면 f'x는 어떻게 되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x-1, x-3이 됩니다.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봐봐요. 문제에서는 얘를 뭐 하라 그랬어? 도함수를 적분하라고 했잖아. 0부터 3까지.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얘는 1이고 여기는 얼마야? 3일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래?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래. 그럼 0이면 여기가 0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럼 일단은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dx 구할 수 있죠. 그죠?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3x가 될 거고요. 얘는 0부터 1까지가 되겠네요. 요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냐? 3분의 4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구하는 공식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알아두세요. 알아두시면은 꽤나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 x축하고의 근을 알파라고 베타라고 잡았을 때 얘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의외로 자주 쓰입니다. 얘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6분의 1에 3 마이너스 1은 얼마야? 2죠. 2의 3승은 8. 그럼 얼마가 돼?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3분의 4, 여기 얼마? 3분의 4. 합치니까 얼마가 돼? 3분의 8이 돼서 몇 번이 정답이야? 4번이 정답이 돼요. 이해 가세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 자주 사용이 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연습을 좀 평소에 하세요. 넓이 구할 때 직접 넓이도 구해보고 이 공식을 통해서 직접 또 넓이 구해보고. 알겠습니까? 자주 쓰이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18번을 봅시다. 18번을 보시면요, 18번을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함수 x의 n승이에요. x의 n승. y는 x의 n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의 n승하고 x의 몇 승이에요? n 플러스 2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SM. 이건 얼마겠느냐? 이건 뭡니까? 급수죠. 급수.
급수값을 구하란 얘기예요. 그럼 뭘 찾아야 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찾아야죠. 그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넓이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x의 n승하고 x의 n 플러스 2승을 지금 교점을 구할 겁니다. 이렇게 교점을 구해보면 봐봐요. 자, 이렇게 되고 x의 n승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네. 그럼 x의 n승으로 뭐 할 수 있어? 묶어낼 수 있잖아. 이걸 묶어내게 되면 x의 n승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교점을 가지게 되느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어디에서? 0에서 교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n이 짝수라고 한번 해봐요. n이 짝수라고 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됐다고 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점이 얼마? 1. 여기 교점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넓이는 어차피 서로 어떻게 돼? 이쪽은 같죠. 그쵸? 어차피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만약에 얼마라고 생각하고 홀수라고 하더라도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얘는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그래프는 어떤 형태가 돼 있겠어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넓이는 어떻게 돼? 어차피 넓이니까 서로 어떻게 돼? 대칭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구하면 돼? 0에서부터 1까지. 한쪽만 구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x의 n승하고 x의 n 플러스 2승이 있는데 n 플러스 2승이 더 어때요? 갈수록 커진단 말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작아져. 근데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는 0하고 1 사이에서는 누가 큽니까? x의 n승이 큽니다. n 플러스 2승도 여기가 원래는 더 커.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0하고 1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다고? x의 n승이 더 크다고. 그러면 2배의 0에서부터 1까지 x의 n승에서 x의 n 플러스 2승 dx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요걸 빼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2배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3분의 얼마야? x의 n 플러스 3이 되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SN은 2배에다가 어떻게 돼?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얼마?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급수의 합이니까 1부터 집어넣게 되면은 1부터 집어넣으면 결국 뭐만 남아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네? 얘는 2배의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3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럼 어떻게 없어져? 하나 건너뛰죠? 얘도 이쪽부터 건너뛰어요. 그럼 여기 남는 건 결국 누만 남아?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여기 뒤에도 몇 개가 남아야 돼? 2개가 남겠지. 근데 무슨 수야? 급수잖아, 급수. 발산 돌리면 뒤에 건 어떻게 돼? 날아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 얼마를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얼마? 6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을 봅시다. 자, 19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과점의 세 진열대 ABC에 이 제과점에서 만든 서로 다른 5개의 빵을 진열한대. 몇 개의 빵? 5개의 빵. 근데 이게 어떤 5개야? 서로 어떤 5개? 다른 애 5개. 근데 각 진열대에는 적어도 1개의 빵이 진열돼야 된다는 얘기고 5개의 빵을 진열하는 서로 다른 경우에서 이건 무슨 문제야? 여러분들이 이런 순열과 조합 문제를 풀 때는 얘네들이 어느 단원에 속하는 문제겠느냐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얘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려. 이건 뭐야?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5개를 쭉 3개로 배열을 해야 되는데 비면 안 된다며. 그럼 5개를 3개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분할과 분배 개념도 들어가 있죠? 어떻게 돼요? 3 하나. 또 어떻게 돼 있겠어? 2개, 1개. 그죠? 요렇게 배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분할과 분배 같은 것이 있는 같은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지 말고 분할과 분배로 하죠. 이게 좀 더 낫겠네요. 얘를 분할과 분배로 풀어보면은 일단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 그럼 빵이 몇 개 남아? 2개 남지. 그럼 2개 남는 것 중에서 1개 뽑고 1개 남는 것 중에서 1개 뽑아.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1개랑 여기 있는 1개랑은 어떻게 돼? 똑같죠? 무슨 얘기냐면 빵을 내가 A, B, C를 뽑고 그 다음에 D를 뽑고 E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 뽑는 순서가. 근데 내가 빵을 A, B, C를 뽑고 E를 뽑고 D를 뽑았어. 그럼 요렇게 세 묶음을 나눴을 때랑 요렇게 세 묶음을 나눴을 때랑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묶음으로 나눈 거는 서로 어때? 이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줘야 돼? 나눠줘야 된다고. 얘도 1개짜리 묶음이고 얘도 1개짜리 묶음이니까 어떻게 돼? 나눠야 돼. 근데 얘네들 빵을 어떻게 해야 돼? 진열대 A, B, C 어떻게 해야 되잖아. 서로 다른 진열대에다가 진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 분배 들어가줘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5C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C2가 되고 1C1이 되는데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돼? 2팩으로 나누고 진열해야 돼. 3팩 이렇게 들어간다고.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10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3팩이죠. 맞아요? 그럼 얘들 약분되는 거니까 얘는 몇 개? 60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이죠? 그럼 얘들 약분시키면 3입니다. 그럼 얼마? 90개. 그럼 합이 몇 개야? 150개가 나오게 돼요. 분할과 분배입니다. 몇 번이 답이냐? 5번이 답이네요. 됐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분할과 분배 어떻게 한다? 나눈 다음에 어디까지가 분할이에요? 여기까지가 분할이에요. 여기까지가 분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진열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무슨 개념? 여기는 분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분배 개념이 되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분할과 분배. 자, 그 다음 20번 봅시다. 자, 20번을 봤더니 대학 입학 적성 시험에서 수학 문제는 5개의 보기 중 1개를 선택하는 오지선다형 문항으로만 출제된대요. 5개 중에서 1개라며. 그럼 맞출 확률 얼마야? 5분의 1인 거죠. 응?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고 지혜가 n개의 문항에 대한 답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0점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Pn이라고 했을 때 n개의 문항이네. 그러면 P는 n은 1에서부터 얼마까지? 4까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4문제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0점이 안 나와야 된다며. 그럼 얘는 뭐로 풀 거야? 얘는 6건으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럼 뭘 구하겠다는 얘기야? 0점이 나올 확률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자, 지혜가 한 문제를 풀었어. 한 문제를 풀어가지고 못 맞출 확률은 얼마가 돼요?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는 거니까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4죠. 그죠? 자, 지혜가 2문제를 풀었어. 2문제를 풀었을 때 못 맞출 확률은 2문제 연속으로 못 맞춰야 되는 거니까 5분의 4에 뭐가 돼? 제곱이 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문제도 봐봐요. 3문제가 됐을 경우는 5분의 4에 몇 승이 되겠어? 3승. 4문제가 되면 5분의 4에 몇 승이 돼? 4승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나는 뭘 구해야 돼? 지금 0점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춰야 되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얼마야? 여기는 1-5분의 4죠. 못 맞추는 게 5분의 4니까. 그럼 얘는 2문제 다 못 맞췄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 1-5분의 4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1-5분의 4의 얼마가 돼? 세제곱이 되고 얘도 어떻게 돼요? 1-5분의 4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n은 1에서부터 얼마까지 Pn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줘야 돼? 다 더해줘야 돼. 그죠? 자, 그러면요. 얘네들을 한번 더해봅시다. 얘네들. 이거 등비수열이죠? 그럼 1-5분의 4분의 초항이 얼마예요? 5분의 4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4개죠. 얘네들 더해봐. 얘네들. 얘네들 더하면 얼마가 돼요? 이거 5분의 1이니까 약분시키면 4에다가 1-5분의 4에 얼마가 돼? 4승이 되겠네. 그쵸?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4-4 곱하기 5분의 4에
4승이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무슨 확률이라고? 얘를 구해야 된다고. 그쵸?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요거 구한 거잖아. 그럼 얘는 몇 개의 사건을 더한 거예요? 4개의 사건을 더한 거니까 4에서 어떻게 줘야 돼? 4에서 4-4에 5분의 4의 몇 승? 4승을 빼주면 얘들이 어떻게 돼? 약분이 되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오게 되냐? 5의 4승분의 4의 5승이 나오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이죠. 4의 5승은 2의 10승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6건의 확률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일단은 1회부터 지금 20번, 1회에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공식들 여러분들 까먹은 게 있으면 꼭 정리를 해두셔서 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1회를 여기까지 함께 풀어봤고 잠시 후에 2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